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야심차게 준비한 창업 아이디어를 들고 투자자를 찾아갔는데 눈앞에서 이건 내 역대 최악의 아이디어다라는 혹평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멘탈이 무너지거나 그 아이디어를 포기해버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도 단 4년 만에 기업가치 2조 8천억 원, 연매출 1,4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전 세계 비즈니스맨들의 필수툴이 된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바로 AI 프레젠테이션 생성 툴 감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AI 스타트업으로 살아남는 법, 그리고 VC들의 마음을 흔드는 진짜 비결이 무엇인지, 감마의 CEO 그랜트 리의 비밀 노트를 오늘 딱 10분 만에 엑기스만 탈탈 털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AI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강력한 기준점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AI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밤새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짜거나 사업 계획서부터 씁니다. 하지만 그랜트 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이디어가 아니라 팀부터 만들어라. 요즘 실리콘밸리나 미디어를 보면 AI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 혼자서도 수십억 달러짜리 유니콘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죠. 그런데 그랜트는 여기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가능할지 몰라도 왜 굳이 그 외롭고 힘든 길을 혼자 가려 합니까? 스타트업의 여정은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혼자 타면 무서워서 중간에 뛰어내리게 되죠. 팀을 꾸릴 때 가장 중요한 건 같은 야망과 가치관을 공유하되 서로 다른 무기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는 겁니다. 모두가 천재 개발자일 필요도 없고요. 모두가 기획자일 필요도 없어요.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유기적인 구조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그랜트 본인도 디지털 경험 플랫폼인 옵티마이즈리에서 오랫동안 발을 맞춰왔던 동료들과 간마를 공동 창업했다고 합니다. 치열하게 일해봤던 사이니까 저 친구가 뭘 잘하고 어디서 약한지는 이미 서로 훤히 꿰뚫고 있는 거죠. 덕분에 팀 빌딩 이후에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붙었다고 합니다. 팀이 먼저 단단하게 뭉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까를 고민해도 절대 늦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아이디어부터 딱 정해놓고 거기에 사람을 끼워 맞추려고 했더니 나중에 피보드하거나 방향을 틀게 되면 팀 전체가 삐걱거리며 와해되기 십상입니다. 기억하세요. 위대한 제품은 위대한 팀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팀도 시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 정점일 때 그린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겹쳐버렸습니다. 직장도 없는 상태에서 둘째 아이가 막 태어난 거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창업가로서의 긴박감이 극에 달했을 때 그는 집구석에서 줌을 켜고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무려 100번이 넘는 피칭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거물 VC가 피칭이 끝나자마자 차갑게 말했다고 해요. 이건 내 투자 커리어 통틀어서 역대 최악의 아이디어야. 이유가 뭐였을까요? 시장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구글 슬라이드 같은 절대 군주들이 버티고 있고 그들의 유통망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하다는 이유였죠. 이 거인들을 대체 어떻게 이길 거냐 그런 비판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랜트의 비범함이 드러납니다. 그는 자존심을 세우며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쿨하게 당신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적의 강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가 전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랜트는 그 독설 같은 피드백을 위대한 힌트로 삼았습니다. 기존 플레이어들이 유통망을 꽉 쥐고 있다면 우리는 마케팅에 돈을 쓸 게 아니라 제품 자체가 스스로 발이 달려 퍼져나가게 만들어야 한다. 이 깨달음이 바로 감마가 초기부터 제품 주도 성장과 유기적 바이럴리티를 뼈대에 새기게 된 계기입니다. 타이밍도 마찬가지였어요. 완벽한 타이밍이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팬데믹, 신생아, 무직이라는 최악의 조건이 오히려 그에게 지금 당장 성공해야만 한다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준 것이죠. 100번의 거절 속에서 포기하지 않자 결국 마지막에 거대한 투자자 네트워크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투자 유치를 몇 달 동안 느슨하게 질질 끄는 것이죠. 그린트는 투자 유치를 철저하게 단거리 스프린트로 설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어요. 딱 2주에서 3주 안에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투자 유치 기간이 길어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긴박감이 싹 사라집니다. 저 회사 저번 달에도 IR 돌고 있던데 아직 리드 투자자를 못 찾았나 보네. 좀 더 두고 보지 뭐. 밸류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결정을 미룰 핑계만 주게 되는 거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랜트가 제시하는 3가지 황금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 타임라인을 칼같이 정할 것. 둘째, 공동 창업자 중 한 명만 투자 유치에 올인하고 나머지는 제품을 개발할 것.
매일 거정당하는 고통은 팀의 사기를 꺾기 때문에 멘탈이 가장 강한 리더 한 명이 그 총대를 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무기, 즉 모멘텀을 가지고 라운드에 진입해야 합니다. 초기라면 눈이 돌아갈 만한 프로토타입, 후기라면 압도적인 사용자 성장세 같은 데이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무 무기도 없이 시간만 보낸다고 돈이 들어오진 않으니까요. 만약 3주 동안 전력 질주했는데도 결국 거절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퍼할 겨를도 없습니다. 스스로 가장 가혹한 비평가가 되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디버깅해야 합니다. 타겟 투자자가 틀렸는지, 시장 타이밍이 문제였는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한 달 동안 칼을 간 뒤에 다시 3주 스프린트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투자를 받고 나면 이제 고객을 모아야 하죠. 간마도 처음에는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링크를 돌렸습니다. 수천 명이 가입했고 다들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너무 좋아 이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창업자들은 춤을 췄을 건데 문제는 실제 데이터 분석 툴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가입만 해놓고 다시 돌아와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죠. 맞아요. 지인들과 친구들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검증은 입에 발린 칭찬이 아니라 실제 리텐션 데이터입니다. 그린트는 여기서 실망하지 않고 그 와중에 꾸준히 돌아와서 서비스를 쓰는 극소수의 진짜 유저들을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매우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는데 프리랜서, 1인 기업가, 그리고 소규모 에이전시 대표들이 간마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클라이언트들에게 보낼 제안서에 쉽고 예쁘게 만드는 용도였죠. 일단 타겟이 명확해지자 마케팅의 판이 바뀌었습니다. 대형 연예인을 쓰거나 비싼 페이스북 광고를 돌리는 대신 그 타겟들이 모여있는 중소형 인플루언서들을 찾아가 직접 온보딩 시켜줬죠. 부동산 인플루언서에게는 부동산 매물 제안서 템플릿을 주고요. 마케터에게는 기획 템플릿을 짜주면서 유저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것입니다. 무엇보다 간마의 신의 한 수는 제품 자체에 내장된 바이럴 구조였습니다. 간마로 만든 프레젠테이션은 파일이 아니라 웹링크로 공유됩니다. 제안서를 받은 클라이언트는 깔끔하고 멋진 화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죠. 이거 대체 뭐로 만든 걸까? 한번 찾아볼까? 그리고 슬라이드 구석에 있는 버튼을 눌러 간마의 유저로 자연스럽게 유입이 됩니다. 제품이 스스로 영업사원 역할을 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 이게 바로 유기적 바이럴의 힘입니다. 스타트업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제품이 PMF, 즉 제품 시장 적합성을 찾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랜트는 군더더기 없이 딱 두 가지만 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마케팅비를 단 1원도 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찾아오고 있는가. 두 번째, 유저가 지불 의사를 가지고 실제로 신용카드를 긁는가. 사람들은 무료일 때는 천사처럼 매우 착하지만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순간 세상 가장 냉정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확인되기 전에 유저를 끌어오는 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는 거죠. 돈으로 리텐션 문제를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카드를 긁는 진짜 팬이 생겼을 때가 진짜 PMF를 찾은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놀라운 건 현재 간마의 연 매출액이 1,400억 원에 육박하는데도 전체 팀원 수는 고작 50명 안팎이라는 사실입니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면 수백 명의 영업 조직이 필요했을 규모죠. 이게 가능했던 비결은 철저한 제품주도 성장 전략과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중한 채용 원칙 덕분이었습니다. 그랜트는 특히 제너럴리스트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고 제너럴리스트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고 하는데 디자인하면서 코딩을 이해하고 마케팅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줄 아는 그런 멀티플레이어들을 선호한다는 이야기죠. 자, 요즘에는 AI 에이전트가 고도의 전문 작업을 알아서 척척 해주는 시대에는 인간은 여러 도메인을 남들며 조율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대지휘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마팀은 실제로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유저들의 이탈률을 분석하고 리서치를 자동화하며 단 50명으로 수천만 명을 감당하는 무시무시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몇 안 되는 스타트업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랜트리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단 6,000명에서 멈춰서 피가 말라붙을 것 같던 2023년 과거로 돌아간다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냥 버텨라. 스타트업의 여정에는 반드시 업다운이 있습니다. 팀이 같은 양망을 품고 서로를 믿는다면 그 믿음 하나로 버텨내는 것 자체가 전략이자 승리 공식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이디어보다 핏이 맞는 팀 빌딩이 먼저다. 둘째, 투자 유치는 질질 끌지 않고 3주간의 스프린트로 끝내라. 셋째, PMF의 진짜 기준은 칭찬이 아니라 고객의 신용카드다. 넷째,
제품 자체가 마케팅이 되는 바이럴 구조를 설계하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는 비주류 VC로서도 시장을 개척하는 창업가로서도 가슴에 새겨야 할 주옥 같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의 전체 글은 뉴스레터를 통해 구독해 주시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뉴스레터 구독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뉴스레터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는 온라인에서 비주류 VC를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